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사회 뿌리 깊은 차별적 인식이자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에서 빠지지 않는, 또 아닌 척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귀천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대학 진학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25에서 34세 연령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였죠. 쉽게 말해 청년 10명 중 7명이 대학을 졸업한 셈입니다. 대학의 간인원이 아니라 중퇴나 휴학, 일 때문에 늦게 졸업하거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뺀 졸업한 비율이 말이죠. 반면 OECD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은 47.4% 수준입니다. 즉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대졸자와 비대졸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반면 한국의 청년들은 대다수가 대졸자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걸까요? 단순히 학구열이 유별나서일까요? 사실 정말로 공부하는 게 좋아서 대학에 가는 학생은 별로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대학에 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이유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 퍼진 편견과 위계의식, 즉 귀천의식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죠. 물론 대학을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 하고 싶은 일도 모른 채 그냥 대학에 진학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을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현재 과정 속에서 전혀 적성, 하고 싶은 일, 낭만적이게 말하자면 꿈은 찾아볼 생각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모의고사 한 번 더 풀어야죠. 물론 하고 싶은 일, 꿈, 내 대학 가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꿈을 찾지 못했다면 가능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선택지를 넓혀두고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들을 비롯해 사회가 정해놓은 좋은 직업은 정해져 있죠. 귀한 직업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선망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직업들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명예 때문일 수도 있죠. 진짜 문제는 천한 직업도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기 싫으면 공부해라. 이때 흔히 떠올리는 또 지칭되는 직업들은 환경미화원, 일용직 노동자, 건설 현장, 인부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단순히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기에는 명백히 특정 직업에 대한 멸시와 차별적 시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육체노동이란 힘들고 더러운 일, 내 자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존중은 뒤로 하더라도 조롱도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은 단순한 소득 차이가 아니라 직업 자체의 존엄성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는 문화적 잣대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있지 않나? 네,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한국처럼 극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죠. 직업 귀천의식과 관련이 있을 만한 통계들을 들추어보면 대부분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5개국이 18에서 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전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꼽았고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이 1위를 기록했죠. 한국에서 꼴등을 기록한 건 건설이론 근로자였습니다. 근데 모든 조사국 가운데 점수 격차, 즉 상위 직업과 하위 직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가 한국이었죠. 그냥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0.92, 0.93 정도인데 한국은 2.3이나 차이 났습니다. 건설 근로자, 농민공의 대우가 말도 안 되는 중국에서도 이 정도의 인식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죠. 약 15년 전에도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직업위세 격차라는 이름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뭐 예상하셨듯 한국이 가장 직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왔죠. 상위 직업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큰 점수가 나오고 하위 직업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문가들조차 한국은 직업 귀천의식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정도죠. 직업에 귀천이 있는지에 대한 답은 몰라도 적어도 한국은 직업에 귀천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말이죠. 무의식 중에 어떤 직업은 존경받고 어떤 직업은 무시받아 마땅하다는 사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는 귀천의식의 배경에 대해 서열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너무 심하게 극심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SNS가 한국에서 잘 활성화되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 때문이다. 상대 비교 문화,
이런 것들이 직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글들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뭐든지 서열을 매겨서 줄을 세우고 딱딱딱 등급 나눠서 너의 위치는 이 정도고 이런 인간이다. 남과 비교하고 눈치 보고 내려치고 올려치고 더 가서는 나의 행복보다 너의 불행이 더 중요한 분위기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귀천의식이 있는 게 무슨 문제냐. 진입장벽이 높고 노력과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은 분명히 있고 사회 기여도도 다를 테고 이에 따라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적게 버는 직업도 있을 건데 뭐가 문제냐. 앞에서 말했듯 귀한 직업, 존경받는 직업, 선망받는 직업이 있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천한 직업이 있다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식에서 끝나지 않고 무수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한국 사회는 왜 언제부터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편견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린 걸까요? 한국 귀천의식의 가장 오래된 뿌리는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유교 사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이념에 따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분과 위계질서를 엄격히 구분했는데 이때 위계란 단지 나이를 벗어나 직업과도 관련이 있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산농공상입니다. 선비, 농민, 공인, 상인의 차등적 서열이었죠. 학문과 통치에 종사하는 문무관료인 양반은 가장 고귀한 존재였고 반대로 육체노동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계층은 그보다 낮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공업 종사자는 천시를 받았고요. 농업은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가치로서 존중됐지만 장인과 상인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속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전통과 역사는 생각보다 한 국가 민족 안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부터 인식, 생활까지 모든 면에서 말이죠. 비록 신분제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조선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머리 쓰는 일은 고귀하고 몸 쓰는 일은 천하다라는 유교적 직업관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제강점기도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본 식민 통치 기간에 한국 사회는 전통 신분제가 해체되는 한편 식민 지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기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제는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철저한 계층화 전략을 펼쳤죠. 상층에는 총독부 관료와 일본인 지배층 그리고 이 지배층에 봉사하며 특권을 얻은 일부 조선인 엘리트가 있었고 하층에는 대다수의 피식민 조선인이 자리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인 엘리트들은 지금으로 치자면 화이트 칼라였고 대다수 피식민 조선인들은 블루 칼라였죠. 권력과 결탁한 상층 직업과 천대받는 하층 직업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해방 후에도 친위 청산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해방 후 한국은 새롭게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사회 분위기를 비롯해 많은 것들이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이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몸 쓰는 직업은 멸시받는 직업이고 머리 쓰는 직업은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이라는 인식이 박힌 채로 사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좋게 넘어가자면 그냥 과거일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았다지 이것들 때문에 귀천의식이 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현대적인 의미의 귀천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건 산업화 시기의 고속성장과 학력 중심의 사회구조가 되면서부터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는 개천에서 용난다가 가능했죠.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고학력이 곧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구조가 자리잡았고 곧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기 원하게 되었죠. 고속성장이었던 만큼 학력 인플레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고교 졸업자 중 26.9%만 대학에 진학했지만 1990년 33.2%로 증가했고 2000년에는 68.8%로 급증했죠. 2005년에는 무려 82.1%에 달했습니다. 당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나 열성적으로 대학에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있지만 반대로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지지 말라고 천시받고 힘든 몸 쓰는 직업을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풍토는 부모들에게서 아이에게로 또 학교와 학원으로 나아가 이 아이들이 커서 전 사회로 과도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학력 인플레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을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물결까지 왔죠. 1997년 한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을 때 IMF는 한국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자유화, 구조조정 확대 그리고 민간 중심의 경쟁 촉진이었죠.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채널에 자세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신자유주의에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존재하죠. 귀천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이때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노동 유연성, 노동 유연화에 대한 영상을 이미 만들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노동 유연화를 해서 해고도 쉽고 이직이나 취업이 비교적 원활한 상황도 아니고 종신고용이 보장된 상태도 아니죠. 이렇다 보니 비정규직이 판을 칩니다. 정규직 고용을 하면 해고가 안 되니 신입은 더 적게 소극적으로 뽑으면서 청년 실업은 더 가속화되었고요. 어쨌든 돈과 안정성 모든 부분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자 안 그래도 존재했던 귀천의식은 더 심해졌습니다. 동시에 앞서 성장 중에 나타났던 문제인 과도한 경쟁과 능력주의는 더 심해졌고요. 사실 귀천의식을 베이스로 한 모든 사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은 능력주의와 과도한 경쟁을 정당화하던 게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즉 계층 이동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부 좀 해서 팔자를 고치는 세상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귀천의식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는 봤으니 이게 어떻게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일단 귀천의식은 한국 청년층의 고용 기피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죠. 오랫동안 그저 쉬기만 하는 고학력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사실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큽니다. 2023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의 41%가 자신의 전공이나 기대 수준보다 낮은 일자리를 기피한다고 응답했죠. 젊은 애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지 너무 눈이 높다 따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부모님부터 시작해 학교, 미디어, 사회 전체가 부추겨 놓고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직업을 가지면 바로 멸시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10년 이상의 돈과 시간을 다 써가며 대학에 나왔는데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즉 특정 일자리에 과도한 경쟁이 생긴 것과 일자리 기피 현상의 뿌리에는 귀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그대로 수도권 집중으로도 이어집니다. 수도권은 높은 지위의 일자리와 기회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게 말을 이렇게 해서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을 패배자로 만든다는 말이죠. 귀한 직업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직업들이 패배자가 된다면 돈을 적게 번다는 이유로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사회는 병들게 되죠. 자기 삶에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불만족은 그대로 저출산과 한탕주의, 우울감과 더 가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개천 내용이 존재하기 힘들어진 사회에서 천한 직업이 존재하는 사회는 대부분의 패배자로 몰아가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만 바뀐다면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은 몰라도 완화될 수 있겠죠. 귀천의식은 근본적으로 시선의 문제니까요. 귀천의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